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환입니다. 네, 장은 반등했으나 몸은 떨어진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몸이 살짝 감기가 걸린 것 같으네요.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스트레스를 연말 연초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오늘은 다행히 금요일인데 잘 반등을 했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오늘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1.5% 정도. 물론 떨어진 거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많이 올랐어 그래도. 그래도 종목별로는 많이 올랐던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독일마을 분들은 신나는 날이었을 것 같아요. 성장주가 오른 게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성장주 중에서도 일부 성장주들만 오르고 또 아직도 못 오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뭐 네이버 카카오는 보합이었어요. 쩔은 애들의 세상이야. 지금 1월 들어와서 쩔은 애들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 네, 그렇죠. 애간장 다 녹인 그 주식들이. 네. 오늘 뭐 수급은 큰 특징이 없습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 2,450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에서 6천억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01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데도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코스피에서 여느 때와 비슷하게 맨날 3,700억이나 매도를 매도의 했습니다. 상수야. 아우 씨. 코스닥도 800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오늘 좀 매수한 덕에 시장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샀네. 네. 오늘 아시아 다른 증시 봐도 일본 증시는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네. 상해도 뭐 거의 보합이었고, 근데 홍콩이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드디어 오르기 시작해요. ADR 가격 막 올라요. 네, 뭐 알리바바도 많이 오르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올라요 지금. 네, 찰리먼거가 또 추가 매수를 많이 했어요. 했더라고요. 네, 많이 했습니다. 물타기를 네. 계속 하고 있어. 원래 주식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죠. 끝없는 물타기. 네. 자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물타기 하는 거야. 자신 있으면. 오늘 성장주들이 조금 반등은 생각만큼 못했어요. 뭐 게임주나 이제 뭐 몇 가지 섹터 정도는 조금 올랐는데 많이 못 올랐던 거는 금리가 아직도 안정을 좀 못 잡고 있긴 합니다. 네. 미국 10년물도 1.725%, 이 2년물은 0.878%, 어제하고 뭐 크게 다를 게 없고요. 한국 10년물도 2.467%, 한국 3년물 2.019%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금리가 좀 안정세를 보여야지 좀 성장주가 의미 있게 반등을 할 것 같고, 다만 조금 특이했던 건 미국의 이제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작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올해 들어서도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별로 반등을 못 하고 있는데, 한국 스프레드는 의미 있게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벌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스테이프닝. 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75 찍다가 지금 1.727. 네. 그다음에 2년물은 0.9 찍다가 0.87. 자, 이렇다면 미국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번 흐름은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 주식시장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와, 근데 미국에도 보건력 진짜 짱이다. 이틀밖에 안 빠져. 진짜 대단한 시장이네요. 네. 예, 오늘 섹터 중에선 화학 섹터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효성 TNC는 12%나 올랐고요. 국도화학 8%, 롯데케미칼 7%, 대한유화, 하나솔루션 다 7%, 네. 효성화학, 금호석유가 6%대, S오일 5%대 상승을 했고요. 섬유의복, 여기는 FNF가 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라면 업체들이 오늘 좀 의미 있게 올랐네요. 네. 삼양식품 오리온이 4%대, 롯데 칠성도 4% 올랐고요. 전기전자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뭐 해성 DS, DB하이텍이 8%, 7%대 올랐고요. 삼성전기도 3.3%, 삼성전자도 거의 2%, 하이닉스도 1.6%. 오늘은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올랐던 게 보험이었는데 깜짝 놀란 게 메리츠 화재가 최근에 계속 급등하는데 오늘도 7% 넘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참 이게 거버넌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잘하는 회사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이 정도나 있죠. 효과를 발휘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생명, 한국화재, 삼성화재 이런 애들은 한 1%대 굉장히 1등 업체하고는 확연히 성장률 차이가 컸습니다. 메리츠 화재 1등 업체 됐어? 오늘 성장률로. 야, 이게 주식쟁이들이 이게 문제야. 주식만 좋으면 무조건 1등 업체야. 막 이렇게 막 바꿔줘. 막. 야, 네. 대주주분들 기억하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잘 오르는 게 1등 주야. 네.
네, 그리고 은행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카카오뱅크 영향이었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조금 상승을 했어요. 제주은행이 3.9%로 제일 많이 올랐고요. 우리금융이 2%, 신한 1%, 하나 0.6%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3,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하이닉스에 1,000억. LG화학은 그 저가 매수세가 요즘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1,800억 정도 추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시작되죠? 막 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상장할 것인가 내용들이 규모 꽤 크던데. 네, 네. 기관 수요 측부터 해서 이제 청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청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아마 그것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걸 뭐라 하지? 그 극장 영화 잘 되는 거? 영화 히트 치는 걸 뭐라 그러지? 블록버스터? 아니 개봉 박두? 아니 이거 IPO도 잘 되는 거하고 똑같은 말 있잖아요. 그걸 예상하는 것 같아요. 흥행. 흥행. 아, 흥행. 감사합니다. 흥행. 네, 네, 흥행. 네. 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1,700억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 못 올랐거든요. 네. 800억, 700억씩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요. 크래프톤도 오늘 하락하더라고요. 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는 2차전지 소재와 엔터주가 그렇게 의미 있게 반등을 못했는데 게임주, 컨텐츠, 바이오가 어느 정도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제 엄청 빠졌잖아. 네, 특히 게임주가 굉장히 의미 있게 반등을 했는데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그간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각각 18%, 9%씩 오늘은 상승을 했고요. 컴투스 홀딩스와 컴투스도 7%, 5%씩 상승했고 펄어비스 2%, 그리고 컨텐츠에는 뉴가 9% 상승, A스토리 7% 상승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6.5% 상승했고 그리고 뭐 2차전지는 그냥 거의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에코프로만 2%대 상승했고요. 엔터주에는 디어유가 3.5%, SM 3%, JYP 2%, 하이브 1.3%. 빠졌던 것 대비해서는 오늘의 좀 반등세는 조금 엔터는 좀 그렇고 약했습니다. 게임은 많이 올랐네. 네. 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는 중국의 화학 제품 이 선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으로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화학 섹터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특히 SOL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토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올해 정제 마진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플레와 금리 인상 압력의 해지 차원에서 꼭 가져가야 될 업체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고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좀 나눠서 보면은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 상반기 석유 제품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미국, 유럽, 아시아 석유 제품 재고가 지금 6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탄소에 대한 역설 때문에 추가 공급 여력도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게 철강의 앞뒷면이야 지금. 시크릿컬 한 면은 철강이고 한 면은 화학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글로벌 이 마켓 셰어 2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미국인데 정제 설비 규모가 2020년 말 대비해서 한 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공급 여력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가동률은 또 이미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서 뭐 더 이상 늘리기도 애매한 거죠. 그리고 향후에도 증설이 부재해서 수출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위인 중국의 국영업체 가동률도 8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이미 정부 목표치를 달성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80%는 거의 다 돌아가는 건데. 네. 화학업체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유일한 리스크는 아시아의 가동률이 상승하는 건데 최근에 이 정제 마진 재상승을 감안을 한다면 수요 증가가 이를 흡수하는 과정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석유 수출 중단으로 석유 제품 수요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진정으로 이제 동남아의 산업 생산 설비가 다시 정상화되면 올해 수요를 작년보다 더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괜찮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 인플레이션 시기에 대비할 주식으로 정제 마진 효과가 있는 SOE를 추천한다. 라고 이제 짜임새 있는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오늘 5%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형주인데.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였고요. 매출액은 76조 원. 23%대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컨센서스가 75.3조 원인데 이를 소폭 넘겼고요. 영업이익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13.8조 원 정도 발표를 했고요.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52%나 증가한 수치고요. 하지만 컨센서스가 15조 원 정도라서 소폭 미달했는데 그래도 뭐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이 미달했던 게 사실 특별상여금 9천억 원 정도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연간 매출이 279조 원이나 나왔더라고요.
2018년에 그 반도체 호황기의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물론 영업이익은 아직 그에 못 미치고요.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 한 59조 가까이 나왔는데요. 21년도 영업이익은 51조 5,700억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거야 그러면. 네, 저 물론 많이 18년도, 나온 거죠. 18년도는 미친 저기예요. 미친 해였어요. 그렇죠. 그 서버 회사들이 그냥 무조건 달라고 가격 저때 마진이 역대 최고였을 걸. 네, 저 때하고 비교하면 안 돼. 근데 그때는 전체 코스피 이익의 거의 모든 거를 또 반도체 혼자 거의 했죠. 캐리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의 장이었는데 그거하고 육박하게 나왔으면 진짜 좋았다는 거지. 예, 올해가 279조로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인데 예. 2018년은 매출액도 그에 못 미치는데 영업이익은 이번보다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예. 영업이익률은 정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음. 예, 그리고 사업부별로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잠정치에서는 사업부별로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메리츠에서 추정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섹터에서는 메모리 영업이익이 8.3조 원 정도로 기대치는 좀 하회했다. 그리고 시스템 LSI는 선단 공정의 수율 안정화 때문에 비용이 좀 발생해서 0.7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에서는 갤럭시 프리미엄 제품 그리고 아이폰 13 쪽에 OLED 패널 출하가 견조해서 1.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서는 출하량은 전분기와 유사한 6,900만 대 정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것도 좀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찬가지로 기대치를 조금 소폭 하회하는 2.7조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가전 섹터는 워낙 이 물류비랑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0.8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전망은 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반도체 가격도 1분기에 저점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향후 분기 영업이익도 1분기 저점으로 연말까지 지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추가로 하반기부터는 주주 환원책도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네. 굉장히 의미 있었던 반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그 핸드셋 업종이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폴더블 관련주랑 기타 핸드셋 업체들 다 좋았는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6일에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2년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7.2% 성장한 14억 9,200만 대 팔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을 보면 14억 7,900만 대거든요. 이때를 소폭 넘기는 거죠. 19년 이후로 사실 계속 쫄았죠. 판매량이 내리막이어서 그 핸드셋 업체들이 안 좋았던 시기를 겪었는데 이제 좀 업체들 입장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모두 3억 대 이상의 목표를 잡고 협력사에 이를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애플이 3억 대나 만들어? 네. 언제 3억 대나 만들어서? 와, 진짜 많이 컸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많이 컸네. 와, 이네 1억 8천 대가 만들었을 텐데 옛날에. 와,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상승률을 보면은 폴더블 관련주 파인테크닉스가 세경 하이테크가 5%대씩 상승을 했고요. KH바텍도 4%. 그리고 그 껍데기 만드는 인탑스가 오늘 16%나 상승을 했거든요. 네. 여기는 로봇도 이제 CES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로봇 관련주로도 좀 엮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CES에서 요즘 로봇 사업들을 많이 업체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 T 로보틱스가 8.6%, 로보로보가 6.6%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봇 좋지. 로봇 좋은데 얼만큼인지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AI하고 로봇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저기 작은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뭐 기술은 또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에 CES에서 신기했던 것 중 하나가 한 자동차 업체가 발표했던 게 있어요. 그 차량의 색깔이 뭐 흰색이나 검은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네.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바뀝니다. 차량의 외장 색깔이 흰색이었다가 회색 됐다가 뭐 검은색 됐다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신기하네. 예, 굉장히 신기합니다. 신기하네. 물리적인 뭐가 있나? 네. 그리고 음식료가 오늘 또 업종 상승률 또 3위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라면 업체들 라면 가격이 인상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가격을 올리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커피믹스 회사의 또 필수템이잖아요. 네. 동서식품이 오늘 14일부터 커피믹스와 시리얼 가격을 각각 7.3%, 9.8%씩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스타벅스도 4,100원에서 4,500원을 올린다면서요. 스타벅스도 올리나요? 그 뉴스 돌리는데. 앞으로 안 사 먹으려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또 생일날 또 선물 우르르 들어오면은 또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커피 한 잔 4,500원이면 라면보다 더 비싸잖아. 라면을 먹으면 먹고 살 수 있지만 커피는 뭔가 좀 뒤집힌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10년 전에도 바깥보다는 막 비싸다는 논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커피 가격을 이렇게 인상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2014년도 7월 달 그때 마지막으로 올렸었고 8년 만에 인상이라고 합니다. 인상 원인은 국제 커피 가격 상승과 물류 비용 증가를 언급을 했고요. 가격 인상 폭보다 이 원료비 인상이 굉장히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커피 가격이 2020년부터 2배가량 상승을 했고요.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예, 커피 믹스 원료인 야자유도 50%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이 가격 올린 게 이렇게 크게 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커피는 원료가 커피가 아니고 야자야? 원료가 들어가죠, 야자유가. 커피 믹스에.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샘표 식품은 간장 상품의 출고가를 평균 8%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가격을 출고가를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용량을 줄임으로써 가격 인상 효과를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예 출고가를 인상을 했고요. 2017년 이후로 4년 만에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음식료 섹터 하락장에 굉장히 잘 방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어제하고 좀 비슷했던 소식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 시장에서 핫한 이런 공약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발입니다. 가발도 이제 건보에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게 아직 발표는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모 히트 쳐가지고 지금 연타로 날리는 건가? 그렇죠. 연타로 날리고 있는데 와. 탈모 방지약 다음엔 탈모가 심한 경우에 사용하는 가발에 대해서 건보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선대위 측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 가발이 한 개에 저 이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맞춤 가발. 맞춤 가발이요? 상당히 비싸네요.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하면은 막 10년 쓰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2년 안에 나 오래 쓴 사람들 보면 티가 나. 오래 쓴 사람들 그래요? 보면 저거 달았네. 가발이 다 달았어. 난 다 보인다니까. 저거 벌써 6개월 이상 썼네. 저거 갈아야지. 그게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지 제 모양이에요. 그래서 1년에 진짜 두세 번씩 간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원래 200, 300까지는 아니고 한 100 중반에서 200 중반 사이 그 어디쯤이에요. 좋은 거 기준으로. 그래? 야, 나 돈이 엄청 내는데 그럼 앞으로 가발 한 10개 하나 살까? 이것도 뭐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어요. 총천연색으로 넥타이처럼 사가지고 매일같이 갈아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재밌겠는데요? 건보 많이 내는데 이런 거라도 좀 받아야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항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탈모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 건보료 낸 것도 있는데 해준다면 이거는 몇 개 한번 사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까만색하고 노란색하고 한번 해볼. 근데 이게 그냥 사고 싶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정책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좀 심한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만 아마 지원을 해주지 왜 않을까. 나를 힐끔 쳐다봅니까? 예? 아니 아직은 양호하십니다. 아니, 가발 먹어요 이 정도. 근데 가발 먹으면 저기 우리 나침판 머리 같은 가발 한번 써보고 싶어. 네. 네, 진짜 가발 같지 않습니까? 뭐 실제 가발은 머리인데 가발 같아. 나도 저렇게 키가 훨씬 커 보이잖아. 한 3cm 정도. 야. 네, 그래서 가발용 원사를 생산하는 폴라리스 우노가 오늘 25% 상승을 했고요. 올해 또 가발 업체를 인수한 세원이라는 회사가 4% 상승을 했습니다. 야. 원래 한국에 가발을 잘 만들죠. 옛날부터 좀 굉장히 가발을 많이 팔았잖아요. 우리 뉴욕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가발 팔아서 자리를 잡았죠. 네,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상승해서 잘 마감을 한 것 같아서 네. 주말에 좀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저도 건강 관리 잘해서 이거 운동 안 하고 1년 반 누적되고 스트레스 딱 받으니까 딱 이렇게 오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테니스 채를 테니스 운동을 요즘에 새로 시작을 했는데 네. 테니스 채도 쇼티지더라고요. 네. 온갖 쇼티지가 지금 뭐 코로나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게 곳곳에서 왜냐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송료가 3배씩 올라가지고 네. 저렴한 채는 보내면 손해니까 저렴한 채를 안 보내. 자전거가 그래. 자전거가 지금 보통 자전거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대 있잖아요. 그건 별로 없고 아주 높은 가격대 300 몇십만 원 넘는 400 몇십만 원, 500 몇십만 원 막 이런 자전거만 와요. 자동차 가격에 흡사 그런 것만 와요 지금.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500만 원짜리 탄다고 날라다니지 않더라. 그건 말짱 꽝이지. 50만 원짜리 타는데 500만 원짜리 타는 사람이 50만 원 타는 사람보다 못 달리면 그건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거든. 그렇군요. 항상 근본이 중요하다는 거. 껍데기보다. 네. 아, 그렇죠. 음. 네. 근데 또 제가 너무 싼 자전거 타니까 도저히 막 비싼 자전거를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그거는 네, 그건 무거운 자전거죠. 네. 나중에 나한테 상담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 전문가예요. 아, 그렇죠. 전문가 축에 들어요. 네. 네. 아,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